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제3강 진법과 보수 기출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기사산업 기사에 응시하시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를 스킵하셔도 좋아요. 전산직이나 계리직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 자, 또는 보다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수 쪽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진법 변환과 관련된 문제는 기사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산업기사에서 아주 가끔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많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진수 21.6을 이진수로 변환한 것은, 자,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문제인데, 자, 10진수 이진수 변환 문제는 일단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정수 부분은 우리 본 강좌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본 강좌에서 진법이라고 하면 몇 개씩 나누느냐, 몇 개씩 묶느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진수는 2개씩 묶는 거죠. 8진수는 8개씩 묶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진수 3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3개가 있어요. 이걸 이진수로 바꾸면 2개짜리 묶으니까 한 묶음 생기고 낱개가 하나 나오죠. 자, 따라서 2개짜리 한 묶음, 낱개 하나, 이진수 1, 1이다. 이렇게 변환했잖아요.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렇죠. 2로 나누는 거예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몇 개 남느냐. 이것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2개 묶었더니 낱개 하나 나오더라. 그 이야기는 한 묶음 나오고 낱개 하나 나왔다. 다시 말하면 10진수 3을 2로 나눠주게 되면 목이 1이 되고 나머지 값이 1이 되니까, 나머지 값을 챙기고, 자, 목과 나머지를 써주게 되면 우리가 이진수로 변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반대로 소수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소수 부분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정수 부분을 2로 나눴으니까 소수 부분은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2를 곱하면 되겠죠. 계속 2를 곱해 나가는데 문제는 2를 곱했을 땐 나머지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수값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실제 우리 문제를 가지고 23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하시면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1이라고 하는 정수값부터 변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을 2로 나눠요. 자, 그러면 목이 10이 되고 나머지 값이 1이 되겠죠. 자, 10을 2로 나누면 2, 5, 10이 되고 나머지 0이 됩니다. 자, 계속 2로 나누면 2는 4, 나머지 1이 되죠. 자, 2로 나눠주게 되면 2는 2, 나머지 0이 되고요. 자, 우리는 보통 여기서 멈추지만 목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목이 0이 되고 나머지 값 1이 되죠. 자, 이때 이제 우리 나온 결과값을 위로 올려 쓰게 되면 10101이라고 하는, 자, 이때 위로 올려 쓰는 거죠. 그죠? 자, 위로 올려 쓰게 되면은 이진수 10101로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정수 부분은 계속 2로 나누면서 목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나눠 나가면서 나머지 값을 챙기고 그 나머지 값을 거꾸로 올렸으면 그러면 정수 부분은 어렵지 않게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소수 부분입니다. 21.6에서 소수 부분은 0.6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0.6을 어떻게 변환하는지, 자, 함께 과정 살펴보도록 하죠. 자, 0.6이라는 값이 있으면, 자,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내려 그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2를 곱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정수 부분에 곱하는 게 아니라 소수 부분에만 곱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2라고 하는 값을 소수 부분에 곱해서 소수 부분은 0.6이니까 6이죠. 자, 따라서 2를 0.6, 2, 6, 12가 되니까 1.2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수 부분을 챙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수 부분이 모두 0이 될 때까지, 아직 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2를 곱합니다. 그러면 2는 4가 되죠.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가끔 질문하시는 게 2는 4가 되고, 자, 그리고 1은 2가 되니까 2.4 아니냐,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소수 부분에만 곱하는 거예요. 정수는 이미 챙겼기 때문에 정수 부분에 곱하지 않습니다. 자, 소수 부분에만 곱해주게 되면 2는 4가 되니까 자리 올림이 없죠. 자, 따라서 0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0을 챙기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주의하세요. 소수 부분에만 곱한다. 정수 부분은 이미 챙겼기 때문에 곱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2는 4가 되니까 자리 올림이 없으니까 0을 써준다는 거.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소수 부분이 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또 2를 곱해요. 자, 2, 4, 8이 되죠. 자, 따라서 8이 되고 자리 올림 없으니까 또 0을 챙겨요. 자, 계속해서 또 2를 곱해 나갑니다. 2, 8에 16이 되죠. 자, 따라서 1.6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소수 부분이 0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거지만 우리 보기를 보면 소수점이야 4자리까지만 나왔으니까 여기서 멈출게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려 쓰냐면 0점하고 써준 다음에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0.100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소수 부분 따라서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2를 계속 곱해 나가는데 주의를 하실 거는 정수 부분에는 안 곱하는 거예요. 소수 부분에만 계속 2를 곱해서 0이 될 때까지 계속 2를 곱해 나갑니다. 그래서 정수값을 챙겨요. 자,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 쓰면 돼요. 아까 우리 정수 부분은 나머지 값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렸었잖아요. 그죠? 항상 반대예요. 소수 부분을 할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 써서 자, 0점이 되죠. 그죠? 0.1001 밑으로 쭉 내려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번 문제 정답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21.6을 이진수로 변환한 것은 자, 정수 부분 따로 변환해서 10101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소수 부분 따로 변환해서 0.1001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유사 문제 1번 풀어볼게요. 자, 10진수 0.625를 이진수로 변환한 것은 자, 조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0.625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자, 0.625라고 하는 값에 계속 2 곱해 나가면 되겠죠. 근데 이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000 돼야 끝나는 건데 소수 부분이 모두 0이 돼야 끝나는 건데 이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0.625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니까 아예 암기를 해버리시는 게 좋아요. 자, 과정 볼게요. 0.625면 일단 1을 곱해야 되겠죠. 1을 곱하게 되면 자, 소수점이야 줄을 하나 딱 거주고 1을 곱해요. 그러면 2, 5, 10이 될 거고 2는 4, 2, 6, 12가 되니까 얼마 나옵니까? 1.250 나오겠죠? 자, 아직 000이 안 됐어요. 그럼 계속해서 1을 곱합니다. 이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은 챙기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정수 부분 1은 챙기는 거고 소수 부분 0.250에만 곱하는 겁니다. 1에는 곱하시면 안 돼요. 자, 따라서 0이 될 거고 2, 5, 10, 2는 4가 되니까 500이 되죠. 자, 따라서 자료 올림 없으니까 0을 써주면 0.500이 되죠. 자, 아직 000 안 됐죠. 계속 1을 곱합니다. 한 번 더 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이 전부 0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 쓰면 된다고 했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될까요? 0.101이 되겠죠. 아예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 우리 소수 부분이 모두 0이 될 때 끝나는 건데 1을 계속 곱해서 소수 부분이 모두 0이 나오는 경우가 겨우 드물어요. 계속 무한소수로 나갑니다. 자, 따라서 시험 문제에 0.625가 잘 나오니까 아예 0.625 나오면 시험장에서 푸실 생각도 말고 0.101 암기하시면 간단히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이진법의 수 1101.12를 10진법으로 표시하면 자, 이진수를 10진수로 표시하는 부분인데 자, 거꾸로 다른 진법을 10진수로 변환을 할 때는 자리값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내용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리값을 가지고 있을 때 자, 가운데 소수점이에요. 자, 소수점을 기준으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자, 10진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1의 자리죠. 자, 그리고 얼마예요? 10의 자리죠. 자, 10의 제곱 100의 자리입니다. 10의 세제곱 1000이죠. 그래서 우리는 1, 10, 100, 1000이라고 표시하잖아요. 자, 여기는 0.1이죠. 자, 0.1은 10분의 1. 자, 이것을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이거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면 10의 1승분의 1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면 10의 2승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4승. 자, 따라서 0.1, 0.01, 0.001, 0.0001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이진수라고 따져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진수라면 여기는 1의 자리죠? 자, 여기는 얼마예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자,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1의 자리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은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4승. 자, 1의 자리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죠. 2의 1승, 2의 마이너스 1승, 2의 2승, 2의 마이너스 2승. 자, 2의 3승, 2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대칭을 이루죠.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10진수로 값을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 2, 4, 8. 우리 본 강의에서 공부했습니다. 1, 2, 4, 8이죠.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2분의 1은 얼마가 될까요? 자, 2분의 1은 0.5가 되는 거예요. 자, 2의 마이너스 2승은 2의 2승분의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될까요?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4분의 1은 얼마가 될까요? 0.2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들을 시험장에서 계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좋아요. 자, 0.5, 0.25, 0.125, 0.0625. 자, 이 값들은 암기하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0.5짜리입니다. 그리고 0.25고요. 0.125, 0.065가 된다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정수 부분은 자리값을 생각해서 1의 자리, 2의 자리, 2의 제곱, 2의 세제곱. 자, 따라서 1, 2, 4, 8 이렇게 나가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소수 부분을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자, 따라서 0.5, 0.25, 그 다음 0.125, 0.0625.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자, 이 값들을 암기해 두시면 시험장에서 이거 언제 계산해요? 그죠? 자, 따라서 암기해 두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1101.11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변환하면 될까요? 자, 1101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1, 2, 4가 되고 8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2가 되고 13이 되겠네요. 그죠? 자, 13점. 자, 이거 계산할 시간 없습니다. 얼마예요? 0.5가 되는 거죠? 자, 요 놈은 얼마입니까? 0.25가 된다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0.5하고 0.5와 0.25를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0. 얼마가 돼요? 75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묶어서 표현해주면 13.75가 되니까 자,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유사 문제 1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진수 1101.01을 10진수로 표시하면 자, 정수 부분부터 볼게요. 1101이니까 1의 자리 2, 4, 8이 되죠. 자, 따라서 8 하나, 4 하나, 1 하나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13이 되겠네요. 자, 소수 부분 보면 0.01입니다. 자, 0.01이면 2의 마이너스 1승. 자, 다시 말하면 2분의 1이니까 0.5자리가 된다라 그랬죠. 자,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승. 4분의 1이 되죠? 자, 따라서 0.25가 된다라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뒤에 자리값이 더 있다면 0.125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뒤로 더 있다면 0.0625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값들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0.1이라고 했으니까 자, 0.5 없고요. 자, 0.25 하나 있으니까 자, 13하고 합쳐주게 되면 13.25가 되니까 정답 1번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죠. 계산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25번 들어갑니다. 8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문제인데 자, 다른 진법을 10진수로 변환할 때는 원리가 똑같아요. 자리값의 원리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8진수 0.54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자, 8진수 정수로 생각해 보면 정수 부분 점 소수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1의 자리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뤘잖아요. 10진수라면 10의 1승,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2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이진수면 2의 1승, 2의 마이너스 1승, 2의 2승,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대칭을 이루잖아요. 그럼 8진수 똑같아요. 8의 1승, 여기는 8의 2승 자리, 여기는 8의 3승 자리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8의 마이너스 1승, 여기는 8의 마이너스 2승, 자, 8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거 얼마 말하는 거예요? 8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얼마 돼요? 8의 제곱, 64분의 1, 8의 제곱분의 1을 말하는 거고요. 자, 요 놈은 얼마를 말할까요? 8의 3승분의 1을 말합니다. 자, 얼마인지 모르겠죠. 자, 따라서 0.54를 한번 변환을 하는 과정을 보면 자, 0.54. 자, 이 자리가 뭐라 그랬어요? 8의 마이너스 1승이라 그랬죠? 8의 마이너스 1승은 8분의 1이 되니까 8분의 1 계산하면 0.125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0.125가 5개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5 곱하기 0.125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계속해서 이 자리는 8의 마이너스 2승 자리죠? 자, 8의 마이너스 2승이면 얼마가 되냐면 8의 제곱분의 1입니다. 6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8의 2승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8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자, 따라서 64분의 1이 되니까 64분의 1을 여러분 계산기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럼 얼마 나와요? 0.15625가 나와요. 이거 시험장에서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죠? 자, 따라서 0.15625가 몇 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4개 있다는 이야기니까 4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4를 곱해주게 되면 0.0625라는 값이 나와요. 자, 따라서 0.625와 0.0625를 더해주게 되면 자, 그러면 최종 결과값 0.6875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자, 실제 이런 문제가 시험장에 나온다면 글쎄요, 이건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설마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분 안에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거 1분 안에 어떻게 풀어요? 64분의 1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 8분의 1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거 언제 계산해서 문제 풀겠어요? 그죠? 자, 따라서 이런 원리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8진수, 16진수 상호 변환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 강의에서 정리했듯이 왜 이진수를 8진수, 16진수로 변환한다 그랬어요? 자, 이진수 자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8진수나 16진수로 변환해서 표현하게 되면 짧고 간결하게 이진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 앞선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이진수와 10진수 상호 변환은 까다로워요. 계속 2로 나눠 나가고 소수 부분은 계속 2를 곱해야 되고 자, 이러한 연산을 해야지만 이진수와 10진수를 상호 변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진수와 8진수, 16진수는
아주 간단히 상호 변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주로 이진수를 우리 인간이 알아보기 쉽게 16진수로 변환해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호 변환이 간단하다라고 했는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특히 소수 부분 변환할 때 여러분들 잘 틀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온답니다. 자, 그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본 강좌에서 공부한 내용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진수에서 가장 큰 수는 얼마일까요? 8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7이죠. 왜냐면 8개가 되면 한 묶음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큰 수는 7입니다. 자, 그러면 7을 이진수로 바꾸면 그렇죠. 1, 1, 1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4를 하면 7이잖아요. 자, 그러면 8진수에서 가장 큰 수 7이 이진수로 1, 1, 1이기 때문에 8진수의 모든 수는 이진수 3자리, 다시 말하면 3비트의 이진수로 모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8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3자리예요. 16진수에서 가장 큰 수는 15을 의미하는 F죠. 그러면 이진수로 얼마일까요? 1, 2, 4, 8을 더하면 15가 됩니다. 자, 16진수에서 가장 큰 수 F는 15, 15을 의미하니까 1111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16진수의 가장 큰 수 F가 1111, 4비트로 표현된다는 이야기는 모든 16진수의 숫자는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16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4자리라고 우리 공부했죠. 기억나십니까? 요것만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진수와 16진수, 8진수를 변환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내용 정리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진수, 이진수, 16진수를 상호 변환할 때는 자, 먼저 8진수, 이진수 변환을 할 때는 8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3자리로 묶어서 풀어주는 거죠. 자, 8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3자리로 풀어서 표현해주면 됩니다. 거꾸로 이진수를 8진수로 바꿀 때는 이진수 3자리를 묶어서 8진수 한 자리로 나타내면 돼요. 그러니까 8진수와 이진수를 상호 변환할 때는 3자리씩 묶었다 풀었다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을 할 때는 자, 이진수를 4자리씩 묶어서 이진수 4자리를 묶어서 16진수 한 자리로 표현하면 됩니다. 반대로 16진수를 이진수로 변환을 할 때는 16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4자리로 풀어서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복잡할 거 없어요. 이진수와 8진수를 상호 변환할 때는 3자리씩 묶었다 풀었다 하면 되는 거고요. 이진수와 16진수를 변환할 때는 4자리씩 묶었다 풀었다 하면 됩니다. 8진수와 16진수를 상호 변환할 때는 바로 변환하지 않고 자, 이진수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자,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해라. 그러면 먼저 8진수를 3자리씩 풀어서 이진수로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만들어진 이진수를 다시 4자리씩 묶어서 16진수로 바꿔주면 돼요. 반대로 16진수를 8진수로 바꿔라 그러면 16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4자리로 풀어서 이진수로 먼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이진수를 다시 3자리씩 묶어서 8진수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상호 변환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8진수와 16진수 또는 16진수와 8진수를 변환할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수 부분 변환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자, 뭐 이야기 듣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실제 기출문제 풀면서 함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이에요. 16진수 A4D를 8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당황할 거 없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16진수를 편하게 바꿔보자고요. A가 얼마예요? 10을 의미하죠. 10개를 의미하죠. 자, 10으로 바꾸고 4, D는 얼마입니까? A, B, C, D 아닙니까? 그죠? 10, 11, 12, 13이니까 자, D는 13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A4, D를 먼저 이진수로 풀어보는 겁니다. 8진수로 바꾸기 전에 먼저 이진수로 바꿔야 돼요. 16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4자리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A는 10이죠. 10. 자, A는 10을 의미하니까 자, 보세요. A는 10개를 의미합니다. 10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진수 4자리로 10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10을 이진수 4자리로 바꾸면 얼마가 될까요? 1010이 되죠. 왜? 1, 2, 4, 8이 되니까 자, 10은 이진수 4자리로 1010이 되죠. 자, 4는 그대로 이진수 4자리로 변환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0100이 되겠죠. 0100. 자, 1, 2, 4가 되니까 0100 하실 수 있죠. 자, D는 13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13을 이진수 4자리로 바꿔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1101이 되죠. 자, 다시 말하면 1, 2, 4, 8이 되니까 8과 4 더하면 12가 되고 2를 더하면 13이 되잖아요. 자, 따라서 13은 이진수 4자리로 1101이 되죠. 자, 이렇게 4자리씩 16진수 한 자리를 4자리의 이진수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이진수로 변환이 끝난 거예요.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죠? 16진수 한 자리를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진수 4자리로 풀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4 같은 경우는 3비트면 끝나지만 맨 앞에 0을 채워서 0, 1, 0, 0 이렇게 표현해주게 되면 4는 4비트 이진수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진수로 바꿔준 이후에 8진수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진수, 8진수 변환할 때는 몇 자리? 그렇죠. 3자리씩. 이진수를 8진수로 바꿔주는 거니까 3자리씩 묶어주는 겁니다. 자, 16진수를 풀어줄 때는 4자리씩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8진수로 바꿀 때는 3자리씩 묶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내용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자리씩 끊어주면 이렇게 되죠. 자, 101 이렇게 되고요. 001, 001, 101 이렇게 묶이죠. 자, 이 3비트를 묶어서 이제 10진수로 바꿔주면 그게 8진수가 되는 거예요. 자, 101은 1, 2, 4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5가 되죠. 자, 001은 얼마예요? 그대로 1이죠. 8진수로 표현해도 1이고요. 자, 001이니까 1이 되죠. 101은 얼마입니까? 1, 2, 4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그렇죠. 5가 되죠. 자, 따라서 8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5115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먼저 16진수 한 자리를 4자리의 이진수로 풀어서 표현해 주고요. 자, 이진수를 거쳐서 이 이진수를 또다시 3자리씩 묶어서 다시 변환을 해주게 되면 자, 16진수를 8진수로 빠르게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 정답 A4D를 8진수로 바꾸면 5115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유사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16진수 7C.D를 8진수로 바꾸면 자, 그러면 7C라고 하는 값, C라고 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10, 11, 12, 10, 11, 12가 되니까 C는 12를 의미하는구나. 자, D라고 하는 값은 얼마? 13을 의미한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진수로 바꿔야 되겠죠. 자, 7을 이진수, 4비트의 이진수로 바꾸면 그렇죠? 0, 1, 1이 되죠. 1, 2, 4가 되니까 자, 여러분들 자꾸 익히셔야 합니다. 11을 4비트의 이진수로 바꾸면 1100이죠. 4181가 됩니다. 자, D를 4비트의 이진수로 바꿔주게 되면 1101이 되네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1, 2, 4, 8이죠. 4181, 1를 더해주게 되면 13이 됩니다. 자, 따라서 D가 되겠죠. 자, 먼저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수점을 기준으로 이제 8진수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수 부분 3자리씩 묶어주고요. 소수 부분 3자리씩 묶어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끊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용 볼게요. 자,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끊어주게 되면 3자리씩 이렇게 끊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 찍어주고 1, 2, 4가 되니까 4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111이니까 얼마예요? 7이 되죠? 자, 01이 되니까 이 앞에 0이 있다라 해도 이 0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따라서 그대로 1이 되니까 우리가 변환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4가 되고 7이 되고 1이 된다. 자, 따라서 정수 부분은 1, 7, 4라고 하는 8진수로 변환이 끝났습니다. 자, 소수 부분 들어갈게요. 자, 소수 부분은 1, 2, 4가 되니까 2와 4를 더하게 되면 6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1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매번 시험 문제 나오면 8진수, 16진수 상호 변화는 항상 소수 부분이 나와요. 자, 소수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함정이에요. 자, 잘 변환했단 말이죠. 소수점 기준으로 자, 먼저 4비트의 이진수로 풀어주고 그리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3비트씩 끊어서 8진수로 훌륭하게 변환을 했어요. 자, 뭐가 틀리냐 말이죠. 분명히 1이 맞는데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이쪽으로 붙는 자, 우리 값을 보자면 이쪽으로 붙는 0은 의미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45라는 10진수가 있다라 그래봐요. 이쪽으로 0이 아무리 붙어봤자 수천 개, 수백만 개, 수억 개가 붙어봤자 그냥 45죠. 그러니까 이 0들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왼쪽으로 붙는 0은 의미가 있죠. 자, 45에 0이 붙어버리면 450이 돼버리는 거죠. 자, 여기 또 0 하나 붙으면 4500이 됩니다. 또 0이 붙으면 45000이 돼버리죠. 자, 이쪽으로 붙는 왼쪽으로 붙는 0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2자리 끊겼을 때 여기에 0을 추가한다라고 해봤자 아무리 0을 추가해봤자 1이에요 그냥. 그쵸? 그런데 이렇게 3비트를 끊었을 때는 여기 가상의 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이 의미하는 것은 1이 아니라 얼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1, 2, 4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키포인트입니다. 자, 따라서 0이 2개 있다라고 치자면 4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나요? 아하.
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매번 나오면 이거예요. 소수점 이하 부분에서 한 자리로 끊겼다라고 해서 1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뒤로 0, 0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붙는 0, 0은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리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는 1의 자리, 2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이 아니라 4가 된다는 이 부분이 항상 시험 문제로 등장합니다. 자, 반드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174.64라고 하는 팔진수로 변환할 수 있겠네요. 자, 유사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팔진수 265를 16진수로 나타내면, 자, 팔진수를 16진수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자,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팔진수를 세 자리의 이진수로 먼저 풀어주고요. 그리고 그 세 자리의 이진수를 4비트씩 묶어서 16진수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265다. 265라고 읽으면 안 되죠. 자, 8진수 265다 그러면, 자, 먼저 16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진수를 거쳐야 합니다. 자, 3비트 이진수로 바꿔주면 2는 010이죠. 자, 6은 얼마예요? 110이죠. 110. 124가 되니까, 자, 5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4 하나 1 하나 있으면 되니까 101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변환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네 자리씩 끊으면 이렇게 끊기죠. 자, 그리고 네 자리 끊으면 또 이렇게 끊기게 되죠. 자, 따라서 네 자리씩 이렇게 끊어줘요. 자, 그러면 16진수로 변환할 수 있죠. 1, 2, 4니까 1 하나, 4 하나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그대로 5가 되고요. 1 하나, 2 하나, 4 하나, 8 하나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더하면 11이 되죠. 자, 그리고 이쪽 앞쪽에 0은 얼마든지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자, 따라서 11이 되고 5가 되는데, 자, 이 11이라고 하는 값을 16진수 표현법으로 바꿔주게 되면, 아하, 11은 16진수 표현법으로 B. 자, 5는 그대로 5니까, 자, 마지막 정답 어떻게 돼요? B5가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2를 3비트의 이진수로 풀어주고, 6을 3비트의 이진수 110, 5는 101로 이렇게 풀어주고요. 자, 그리고 끊을 때는 4비트씩 끊습니다. 4비트씩 끊어주어서 16진수로 변환하면 5가 되고요. 자, 1011이니까 1248 더해주게 되면 11이 돼요. 자, 이것을 16진수 표기법으로 바꿔주게 되면 B라고 표현하죠. 자, 12A니까 11은 B가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B5가 됩니다. 자, 문제 정답 어렵지 않게 B5라고 하는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겠네요. 자, 27번 진법 기타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진수 12와 같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진수 1100 얼마예요? 1, 2, 4, 8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자, 8과 4 더해주게 되면 12가 되는군요. 자, 5진수 2, 20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자, 5진수 2예요. 자, 얼마를 의미할까요? 우리 5진수 배우지 않았지만 진법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아실 수 있죠. 자, 두 묶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두 묶음 안에 몇 개씩 들었어요? 5개씩 들었죠. 5진수니까. 자, 따라서 총 몇 개를 의미합니까? 10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낱개가 몇 개 있어요? 낱개 2개 있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5개짜리 두 묶음 10개에 낱개 2개가 있으니까 아하, 10진수로 표현하면 12개를 의미하는 게 맞네요. 자, 3번 8진수 1사입니다. 8진수 1사는 한 묶음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낱개가 4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묶음 안에 8진수니까 8개 들었고 낱개가 4개 있어요. 따라서 총 12개. 오케이. 자,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16진수 B라 그랬어요. 자, A는 16진수 A는 10을 의미합니다. 10개를 의미하죠. 자, B는 얼마를 의미해요? 12가 아니라 11을 의미하죠. 자, 따라서 10진수 12와 같은 16진수는 얼마예요? C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게 맞으려면 C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유사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진법의 수 256과 541을 더한 값은, 자, 팔진수의 덧셈 문제가 나왔는데, 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진법은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팔진수 덧셈이나 뺄셈, 16진수 덧셈 뺄셈 문제가 나오면 일단 더하거나 빼서 나온 결과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묶어주면 되는 거죠. 팔진수는 8개씩 묶고 몇 개 남는지 보면 되고 16진수는 16개씩 묶고 몇 개 남는지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원리를 가지고 천천히 풀어내시면 당황하지 않고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6과 541을 더하면, 자, 일단 6과 2를 더합니다. 6과 2를 더해주게 되면 8이 나오잖아요. 근데 16진수와 8진수에선 8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이 결과값을 8개를 묶어요. 8개를 묶으면 한 묶음이 생기고 낱개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8개 한 묶음이 되고 낱개 없잖아요. 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표기하면 됩니까? 낱개 없으니까 0이 되고 한 묶음 올라가니까 1이 1위로 올라가죠. 자리 올림수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1과 5와 4를 더합니다.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0이라는 값이 나오죠. 10개입니다. 자, 10이란 값을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8개를 묶으면 됩니다. 자, 8개 묶으면 한 묶음 나오고 낱개 몇 개? 2개가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낱개 2개가 되고 한 묶음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표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1, 2, 5를 더하면 또 8개가 나오죠. 자, 이 8개를 또 묶어주면 낱개 없고 한 묶음 올라가죠. 자, 따라서 최종 결과값은 1020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 다시 보세요. 6과 2를 더하면 8이 나와요. 자, 이 8을 8개 묶으니까 낱개가 없고 한 묶음이 올라갑니다. 자, 2개짜리 한 묶음이 올라갔어요. 8개짜리 한 묶음이 올라갔어요. 자, 1과 5와 4를 더하면 10이 됩니다. 자, 8개 묶으니까 낱개가 2개 남아요. 10개니까 2개 남고 자, 8개짜리 한 묶음이 또 올라갔어요. 자, 1, 2, 5를 더하면 8입니다. 자, 이걸 또다시 8개씩 묶으면 낱개가 없고 한 묶음이 올라가니까 최종 결과값은 1020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유사 문제 3번 들어갑니다. 자, 16진수 연산의 괄호 안의 값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16진수의 뺄셈 연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16진수의 덧셈이든 뺄셈이든. 자, 그럼 일단 연산을 해요. 연산을 해서 나온 결과값을 16개씩 묶어주면 됩니다. 16개씩 묶어주고 몇 개 남는지를 따져서 자리올림수가 있느냐 없느냐만 여러분이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뺄셈 같은 경우는 빌림수가 발생하죠. 우리 10진수에서도 뺄 수 없을 때 윗자리에서 빌려오잖아요. 자, 우리는 10진수니까 얼마를 빌려옵니까? 자, 우리 10진수를 먼저 예를 들어보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있다라고 해봐요. 얼마를 해볼까요? 자, 46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7을 한다. 그러면 우리 6에서 7을 못 빼니까 여기서 빌려오죠. 그러면 네 묶음에서 세 묶음이 되고 한 묶음을 주죠. 한 묶음 안에 10진수니까 10개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더해주게 되면 16이 돼서 16에서 7을 빼주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이렇게 우리는 10진수에서 10진수기 때문에 윗자리에서 빌려올 때 한 묶음 빌려오면 그 안에 10개가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16진수는 한 묶음을 빌려오면 그 안에 16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우리가 이 숫자를 그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A라는 숫자나 또는 T 이런 16진수 숫자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걸 바꾸자 말이죠. A는 10개, B는 11개, C는 12개, D는 13개, E는 14개, F는 15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바꿔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1, 10개, 1, 13개. 자, 10은 A가 되죠. 13은 D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15는 F입니다. 그러면 F9F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뺄셈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3에서 15를 못 뺍니다. 13개에서 15개를 못 빼죠. 그러면 빌려와야 되겠죠? 윗자리에서 빌려옵니다. 자, 그러면 1이 0이 되겠죠. 그리고 한 자루를 줄 거예요. 그 한 자루 안에 몇 개 들었습니까? 그렇죠. 16개가 들어있죠. 16진수니까. 그러면 16개가 들어있으니까 13개와 합치면 모두 몇 개가 돼요? 29개가 되죠. 자, 따라서 29에서 15를 뺍니다. 자, 29에서 15 빼주니까 얼마? 14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14라고 하는 값을 16진수 표기법으로 바꾸면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2. 됐죠? 자, 그 다음 0에서 9를 못 빼요. 윗자리에서 빌려와야 되겠죠? 자, 따라서 윗자리에서 빌려옵니다. 한 자루만 빌려줘. 자, 그러면 10자루에서 9자루가 남죠? 한 자루를 줍니다. 한 자루 안에 몇 개 들었다? 16개 들었다. 자, 따라서 16에서 9를 빼게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7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따라서 7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9에서 15를 빼려고 하니까 못 뺍니다. 빌려옵니다. 자, 한 자루만 빌려줘. 그러면 0이 되고 한 자루 줍니다. 자, 한 자루 안에 16개가 들어있죠? 자, 따라서 16과 9를 더하면 25가 됩니다. 자, 25에서 15를 빼게 되니까 얼마? 그렇죠. 10이 되죠? 자, 이것을 16진수 표기법으로 표현하면 A가 된다. 자, 따라서 A72라고 하는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겠네요. 자, 문제 정답은 A72가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이 문제만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다음 유사 문제 4번을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어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뺄셈을 할 때 빌려오잖아요. 뺄 수 없을 때 윗자리에서 빌려올 때 10진수는 그렇죠. 10진수는 10진수니까 10개를 빌려주고 한 묶음 주면 그 안에 10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16진수는 한 자루를 빌려오면 그 안에 16개가 들어있겠죠.
이진수는 한 자리 빌려오면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2개가 들어있죠. 자, 예를 들어서 문제는 없지만 이진수 뺄셈을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1101 마이너스 011을 빼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연산해야 될까요? 자, 일단 1에서 1을 뺍니다. 그럼 0이 되겠죠. 근데 0에서 1을 못 빼잖아요. 그러면 윗자리에서 빌려오죠. 그러면 이놈은 0이 되고 한 자루를 줍니다. 그 한 자루 안에 몇 개 들어있다? 그렇죠. 한 자루 안에 2개가 들어있죠. 이진수니까. 자, 따라서 2에서 1 빼니까 1이 될 거고요. 0에서 0 빼면 0. 자, 1 그대로 내려오면 결과값은 1010이 되는 거죠. 자, 10진수로 따져보자면 얼마예요? 1, 2, 4, 8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3이죠. 자, 1, 2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아하, 1, 2, 3이 됩니다. 자, 결국 13-3을 하니까 1, 2, 4, 8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자, 따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리 빌려올 때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8진수는 8개 빌려와요. 16진수는 16개 빌려오고 10진수는 10개를 빌려오게 된다. 자,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진법 관련된 문제는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수를 이용한 연산, 유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본 강좌에서 보수의 개념 자세히 공부했어요. 자, 컴퓨터 시스템에서 보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별도의 뺄셈기를 두지 않고, 다시 말을 바꾸면 가상기만으로 뺄셈을 연산하기 위해서 보수의 개념을 이용하는데, 자, 우리 인간은 10진수 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10의 보수, 컴퓨터 시스템은 2진수 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2의 보수를 공부합니다. 자, 그런데 2의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1의 보수를 거치죠. 자, 따라서 1의 보수의 개념까지도 공부했어요. 자,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변환하는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풀 수 있죠. 자, 1의 보수 만들 때는 뒤집으면 되고요. 이진수에서 뒤집으면 1의 보수.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의 보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나 2의 보수를 만들 때는 굳이 1의 보수 거치고 플러스 1 할 필요 없이 자, 빠르게 변환하는 비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보수를 이용한 연산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유사 문제에 있는 문제들 한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전산직이나 계리직과 같은 공무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문제에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사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해설해 드릴 테니까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셔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차분히 이해하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문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사 문제 1번입니다. 마이너스 17 더하기 마이너스 4를 2의 보수로 계산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유의 깊게 보실 것은 마이너스 17이라고 하는 음수값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음수값이에요. 그러면 음수와 음수를 더하면 결과값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음수가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7 음수 더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연산 결과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0. 역시 음수가 나오죠. 자, 음수와 음수를 더하면 음수 결과값이 나온다는 요거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기를 보니까 전부 8비트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17과 마이너스 4를 8비트의 2의 보수로 먼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17과 마이너스 4를 표현하기 위해서 17과 4를 8비트의 이진수로 먼저 표현을 좀 해보자고요. 자, 17을 8비트의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렵지 않죠. 17은 2하고 16하고 더하면 되잖아요. 1, 2, 4, 8, 16. 그럼 빠르게 변환할 수 있죠. 앞쪽은 전부 0으로 채워버리면 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0, 0, 0, 1, 0, 0, 0, 1이 되죠. 자, 1이 되고요. 1, 2, 4, 8, 16이 됩니다. 따라서 1, 16 다음에 17이잖아요. 자, 나머지 0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4는 1, 2, 4가 되니까 100이 되잖아요. 100 앞쪽으로 0을 다 채워서 8비트를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17과 4를 8비트의 이진수로 먼저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17과 4를 2의 보수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자, 2의 보수로 바꾸는 과정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바로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오른쪽부터 들어가다가 첫 번째 1 나오면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죠? 자, 1 그대로 써주고 자, 나머지를 뒤집어 버리면 된다, 그죠? 자, 뒤집으니까 000, 1000 뒤집으면 111, 0111 됐죠? 자, 4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쭉 들어가다가 1이 나오면 끊어요. 자, 따라서 그대로 쓰고 나머지 뒤집고 자, 따라서 100 그대로 써주고 자, 나머지를 전부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그죠? 빠르게 2의 보수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죠. 자, 17을 2의 보수로 뒤집었으니까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고요. 자, 4를 뒤집어서 2의 보수 표현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2의 보수 형태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연산을 해야 되겠죠? 덧셈을 수행합니다. 자, 더하기 연산할 수 있죠? 1 더하기 0 하면 1이고요. 자, 1 더하기 0 하면 1이죠? 1 더하기 1 하면 2가 됩니다. 자, 그럼 두 개는 한 묶음이니까 0 쓰고 1 올라가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3이잖아요. 3개니까 두 개 묶으면 낱개 하나, 한 묶음. 자, 빠르게 갈게요. 자, 1 더하면 2니까 0 쓰고 1 올라가고요. 자, 3이니까 1 쓰고 1 올라갑니다. 자, 3이니까 1 쓰고 1 올라가고, 자, 3이니까 1 쓰고 최종 자료림수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계산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연산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의 보수는 8비트인데 지금 자료림수 1이라고 하는 자료림수가 나왔죠. 자, 따라서 자료림수 1을 버려버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계산 결과가 된다. 자, 원리 이해되셨죠? 그죠? 17과 4를 일단 만들어주고 8비트로 이진수를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17과 마이너스 4를 만들기 위해서 2의 보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빠르게. 그래서 2의 보수를 만든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계산 결과값이 얼마를 의미하는 거냐 과정을 좀 보자고요. 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는 마이너스 17의 값이고 이놈은 마이너스 4라는 값이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17이라고 하는 값과 마이너스 4라는 값을 더한 겁니다. 그죠? 그럼 계산 결과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1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1이라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2의 보수값을 가지고 연산을 했으니까 2의 보수로 연산한 이 결과값도 어떻게 된다? 이 결과값도 2의 보수값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결과값도 2의 보수값이니까 얼마인지 지금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인지 알 수 없죠. 그죠? 자, 따라서 이놈을 이진수로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진수를 빠르게 2의 보수로 바꾸는 방법 공부했잖아요. 자, 따라서 2의 보수를 이진수로 바꿀 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이놈을 오른쪽에서 끝으로 들어가다가 1이 나오면 끊어요. 그래서 1을 그대로 써주고 나머지 값들을 뒤집어 버리니까 0, 0, 0, 1, 0, 1,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얼마를 의미합니까? 1, 2, 4, 8, 16이 되니까 자, 더해주면 되면 20이 되고 자, 플러스 1하니까 얼마? 21이죠. 자, 이 21을 2의 보수로 뒤집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아하,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은 얼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를 연산했단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 17과 마이너스 4의 2의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17과 4를 8비트의 이진수로 바꿔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 8비트의 이진수 값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2의 보수 값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요놈이 마이너스 17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다. 자, 따라서 나온 결과값 요놈은 자, 보니까 음수입니다. 맨 앞자리가 1이니까요. 그죠? 자, 따라서 얼마인지 봤더니 마이너스 21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17 더하기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1이라는 결과가 정확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응용돼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사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연산의 결과는 수의 표현은 2의 보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2의 보수 값으로 지금 연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2의 보수에서 첫 번째 비트가 이렇게 1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연산은 음수 마이너스 음수를 연산한다는 건데 자,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좀 공부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이거 연산 어떻게 했나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자,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더하기에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따라서 계산 결과값은 최종적으로 이쪽은 마이너스 4, 이쪽은 양수 6이니까 자, 양수 2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먼저 좀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2의 보수로 표현된 이 두 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문제 풀기에 앞서서 우리 자, 이게 십진수로 과연 얼마를 연산하는 건지를 좀 찾아보자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2의 보수 값으로 연산을 하는 거니까 자, 음수가 나왔어요. 얼마인지 아직 모르니까 과연 이 연산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십진수로 먼저 좀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1011, 1001110 2의 보수입니다. 자, 이게 얼마인지 빨리 알려면
그렇죠. 이진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진수로 빠르게 바꾸는 방법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쭉 들어가다가 1이 나오면 끊어요. 자, 이진수를 2의 보수로 바꾸나 2의 보수를 이진수로 바꾸나 똑같은 겁니다. 방법.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쭉 들어가다가 첫 번째 1 나오면 끊어버려요. 그럼 요 놈을 그대로 써주고 나머지 어떻게 한다? 뒤집어 버린다. 자, 따라서 1 써주고 나머지 뒤집으니까 10101이 어떻게 뒤집혀요? 01010으로 뒤집히죠? 자, 바로 이진수로 바꿔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다가 1이 나왔을 때 끊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써주고 나머지는 뒤집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대로 써주고 나머지 뒤집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얼마를 의미하나 한번 볼까요? 자, 1 그리고 2, 4, 8, 16이 되니까 자, 16과 4를 더하면 20. 따라서 21이죠. 자, 이 경우는 1, 2, 4, 8, 16이 됩니다. 자, 그럼 8과 2 더하면 10이 되니까 26이 되겠네요. 자, 이 경우는 26이 되네요. 자, 그러면 21을 뒤집어서 2의 보수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이 값은 얼마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1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26을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얼마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6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자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이 계산 과정에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2의 보수값을 가지고 연산하는데 첫 번째 비트가 1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비트가 1이라는 이야기는 음수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를 도대체 연산하는 거냐를 우리 알기 위해서 2의 보수를 먼저 이진수로 바꿨단 말이죠. 이진수로 바꿔봤더니 자, 첫 번째 값은 21, 두 번째 값은 26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다시 되돌아와서 자, 요 놈이 뒤집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요 놈이 뒤집혀지고 플러스 1이 돼서 2의 보수로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요 놈이 의미하는 값은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6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자, 이제 이쪽은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자, 우리는 이제 요거 가지고 푸는 건데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진수로 바꿔봤던 거고요. 자, 그러면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놈 마이너스 요 놈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10진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6입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더하기 플러스로 바뀐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더하기 플러스 형태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1 더하기에 양수 26이니까 우리 10진수로 계산 결과값을 미리 계산해 보면 양수 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유익 있게 보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요 놈하고 요 놈을 그대로 더해버리게 되면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그대로 더하게 되면 우리는 이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1 더하기 마이너스 26을 연산하게 되는 거죠. 이 값을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1 더하기 마이너스 26.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2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6 아닙니까? 자, 이 과정 무슨 이야기인지 보세요. 요 놈이 마이너스 21이잖아요. 요 놈이 마이너스 26인데 만약에 그냥 더해주면 그대로 옮겨 써보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1에 더하기에 마이너스 26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47이 나옵니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이걸 구하라 그랬단 말이죠.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더하기 플러스 형태로 바뀌니까 요 놈이 26으로 요 놈이 요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이 문제 푸는 핵심이에요. 이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2의 보수로 연산을 할 때는 뒤쪽에 나오는 피제수를 무조건 2의 보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양수인 경우를 빼고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4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4 더하기에 마이너스 3 형태로 바꾼다 그랬죠. 요 놈을 결국 2의 보수로 바꾸죠. 자, 지금과 같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6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쪽에 나오는 놈을 마이너스 21 더하기로 요 놈을 다시 양수로 바꿔요. 26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이 뒤쪽에 빼지는 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뒤집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보수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자, 물론 이 경우는 마이너스 26이 2의 보수고 이걸 거꾸로 다시 이진수 형태로 26, 양수 26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개념 이해하실 수 있나요?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더해버리면 안 됩니다. 요 놈을 요렇게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21 더하기 26이 되잖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요 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1 더하기 26. 왜 그런지는 아시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더하기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요 놈은 마이너스 21을 유지하되 요 놈은 26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더해주게 되면 결과값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연산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자리올림수 1이 발생했잖아요. 자리올림수 1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계산 결과값 얼마? 5가 나왔네요. 훌륭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놈이 왜 바뀌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얘를 왜 바꾸냐? 원래 값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왜 다시 양수로 바꾸느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마이너스 26이에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6. 따라서 더하기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뒤쪽에 있는 요 놈이 다시 양수 26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양수 26 형태로 바꾸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1 더하기 26이 연산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계산결과값 나오고 자리올림수 1을 날려버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계산결과값 얼마? 5가 나왔잖아요. 이 과정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따라서 문제 정답 어렵지 않게 2번 000101. 자, 정답 5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 문제 봅니다. 자, 유사 문제 3번이에요. 이해보수로 표현되는 수가 AB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는 CPU의 기억장치라 그랬어요. 자,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다. 자, A-B를 연산해서 다시 A 레지스터로 저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A-B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다시 A라고 하는 레지스터로 저장했을 때 A 레지스터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되게 어려운 것 같죠? 도대체 무슨 소리야? 밑에 보니까 막 16진수가 나와요. 자, 이렇게 A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값이 16진수로 표기되어 있죠. 이걸 2진수로 써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4자리 아닙니까? 이걸 4자리씩 풀어서 써보면 엄청 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16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무지 이 문제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원리를 아시면 간단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이걸 또다시 2진수로 바꾸고 요 놈을 2진수로 바꾼 다음에 A-B를 연산하라고 했으니까 요 놈을 2진수로 바꾸어서 2의 보수로 바꾼 다음에 더해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4비트의 2진수로 다 변환하면 엄청 길어지죠? 이놈도 엄청 길어집니다. 이거를 2의 보수로 바꾸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덧셈 연산한다고 생각하면 시간 안에 못 풉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굳이 이것을 2의 보수로 바꿀 이유가 있어요? 없지요. 2의 보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컴퓨터가 뺄셈을 연산하기 위해서 2의 보수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6진수 상태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2의 보수로 뭐 어쩌고 이 말은 이건 함정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자, 요 놈을 2의 보수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는 당연히 2진수 형태로 계산을 하니까 2진수 형태로 계산하니까 2의 보수를 바꾸어서 뺄셈 게 없으니까 뺄셈 연산을 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16진수, 10진수 다 알잖아요. 따라서 그냥 16진수 형태로 그대로 빼주면 끝나는 거예요. 2의 보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함께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6진수 FF61 마이너스 000004F. 자, 이쪽이 A라는 레지스터에 이런 값이 저장되어 있고요. 자, B라는 레지스터에 이런 값이 저장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따라서 16진수 하나당 4자리니까 48, 32.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32비트 컴퓨터 레지스터 안에, 자, 다시 말하면 32비트 컴퓨터는 32비트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32비트 값을 저장하는데 이 32비트를 2진수로 쓰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16진수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이걸 2진수로 굳이 바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16진수 연산할 줄 알잖아요. 그냥 16진수로 뺄셈 연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F에서 0 빼면 15에서 0 빼면 그대로 15 아닙니까? 따라서 F가 될 거고. 자, 역시 F에서 0 빼면 F 되겠죠? F 될 거고 F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 F 되고 F 되겠죠? 자, 6에서 4 빼면, 자, 6에서 4 빼기 전에 먼저 1에서 F 빼는 이쪽 먼저 할게요. 자, 1에서 F 빼면 어떻게 됩니까? 1에서 F 15잖아요. 뺄 수 있어요? 못 빼죠. 빌려오죠. 자, 6이 5가 되고 한 묶음 줍니다. 한 묶음 안에 몇 개? 그렇죠. 16개 들어있습니다. 자, 16개 한 개 더 하니까 17개가 되고,
자, 17개에서 15개를 빼주니까 얼마? 2개 남죠. 자, 6개였는데 한 자루 줬으니까 5자루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5에서 4를 빼면 1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최종 결과값 얼마 나옵니까? FF 2가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이해보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함정이에요. 컴퓨터나 이해보수로 계산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왜 굳이 컴퓨터에 맞춰서 이해보수로 다시 바꾸느라고 이거를 힘들게 푸냐 말이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16진수의 뺄셈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16진수의 뺄셈을 연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이해보수로 바꿔서 계산할 필요 없어요. 32비트 이해보수로 바꿔서 이걸 언제 연산을 해서 계산을 하냐는 이야기예요. 원리를 아시면 간단히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문제 정답 얼마 됩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정답 체크하시고요.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기능과 보수기능만 있는 산술 논리연산장치. 자, 산술 논리연산장치 CPU에 있는 연산장치를 뭐라고 한다? Arithmetic Logic Unit, ALU라고 한다. 자, 이러한 용어도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자, A-B를 연산하고자 할 때 옳은 방법이 무엇이냐? 자, 역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원리를 아시면 간단해요. 우리 컴퓨터에서 A-B를 어떻게 했어요? A는 그대로 두고, 자, 어떤 형식으로 바꿨어요? A-B는 A 플러스의 마이너스 B 형태로 바꿨죠? 자, 그러면 자, 요 놈이 B가 마이너스 B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10이 있다면 요 놈이 먼저 1의 보수로 뒤집히면 어떻게 됩니까? 0101로 뒤집히죠? 자, 이렇게 뒤집히는 값을 얘를 B라고 하면 요 놈을 뒤집혔다 해서 반대로 바꿨다 해서 B 바로 표시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1010이다 그러면 얘를 뒤집으면 010일 아니에요? 자, 이것을 B와 상반되는 값이라고 해서 B바라고 표시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의 보수죠. 여기에다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1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2의 보수값을 만들었으니까 결국 B값을 뒤집어서 B바를 만들고 거기에 플러스 1을 했잖아요. 이 값을 어떻게 했다? A에다 더했죠. 따라서 이 값이 결국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A에다 더하죠? B를 뒤집어 버리고 거기다 플러스 1을 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B값을 뒤집고 플러스 1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바로 2의 보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하, 원리를 알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B의 B바, B를 뒤집으면 B바가 되는 거예요. 1010을 뒤집으면 0101, 이것을 B값을 뒤집었다라고 해서 B바라고 표시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서 2의 보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B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의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2의 보수를 구해서 A값에 더하면 결과적으로 A-B가 연산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이 문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됩니다. 원리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마지막 5번 풉니다. 자, 양수 A와 B가 있다. 2의 보수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A-B를 수행하였을 때 최상위 비트에서 캐리가 발생하였다. 자, 캐리라고 하는 것은 자리올림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결과로부터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고 바로 이런 스타일 문제가 전산직이나 계리직과 같은 공무원 시험에서 주로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원리를 좀 이해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먼저 6-3이 2의 보수로 연산되는 과정을 좀 보자고요. 자, 6-3이다 그러면 우리 이진수로 표현하면 4비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6은 0110, 3은 0011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는 뺄셈 연산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뺄셈을 뭘로 바꾼다? 그죠? 양수,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에 3이라고 하는 이 값은 -3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자, 이 0011이라고 하는 이진수는 2의 보수값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자, 따라서 2의 보수값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내용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은 얼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3의 2의 보수 표현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3이 되는 거니까 결국 6 더하기 -3의 형태로 바꿨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해주게 되면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0 더하기 1하면 1, 1 더하기 0 하면 1, 1 더하기 1하면 2가 되니까 0 쓰고 1 올라가고요. 자, 101 더하면 0 쓰고 1 올라갔죠. 자리올림수가 발생했죠. 자, 지금 문제에서 2의 보수값으로 연산을 했는데 자리올림수가 발생했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이 자리올림수 1을 어떻게 하면 된다?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종 결과값 얼마? 우리가 원하는 6-3의 결과값 양수 3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자리가 이놈 버리게 되면 0이니까 그렇죠? 양수 3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6-3의 가정 봤고요. 그러면 이번엔 거꾸로 3-6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3-6이다 그러면은 자, 3, 6을 표현해주면 3은 0011, 6은 0110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는 마이너스 연산을 못하니까 자, 요놈을 어떤 형태로 바꾼다? 3 더하기에 마이너스 6으로 바꾸니까 자, 요놈이 2의 보수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자르고 10으로 바뀌고 10 그대로 쓰면 1010이 되죠? 자, 따라서 1010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놈은 3이고요. 자, 요놈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0 하면 1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 더하면 0 쓰고 1 올라가겠죠? 자, 100 더하면 1 쓰고 0 올라가요. 001 더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 쓰고 자료림 수가 없네요. 0이 나오죠.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아까와 다르게 자, 이쪽에서 1이라는 자료림 수가 발생했는데 이걸 캐리라 그래요. 근데 이쪽은 자료림 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 2의 보수 연산은 무조건 자료림 수를 버려버리니까 이쪽은 0이라고 하는 첫 번째 비트가 0, 이쪽은 1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결과값이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쪽 결과값은 음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슨 이야기인지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이 자료올림수를 버려보면은 자, 이 결과는 음수. 따라서 이놈은 얼마예요? 1101. 모르죠, 그죠? 자, 따라서 다시 뒤집어보면 1. 요놈을 뒤집어보면 001이니까 자, 얼마예요? 3이죠? 3인데 뒤집힌 거니까 요놈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6의 결과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가 우리는 정확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3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고요. 6-3을 연산했을 때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자료림수가 1이 나왔죠. 그런데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버렸더니 3-6을 했더니 자료올림수가 1이 안 나왔어요. 그죠? 자, 요걸 딱 보시면 자, 우리 문제에서 A-B를 했더니 최상위 비트에서 캐리 비트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뭘 알 수 있어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다. 6-3과 같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게 되면은 이 작은 값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값이 보수로 만들어지면서 뒤집혀 버리죠. 그러니까 큰 값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큰 값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 이거 이진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큰 값이죠. 자, 따라서 더해지게 되면은 결과값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큰 값이 돼서 더해지기 때문에 자료올림수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따라서 우리가 자료올림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따라서 거꾸로 3-6과 같이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주게 되면 최종 자료올림수가 이렇게 0이 나오면서 최종 자료올림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문제 정답은 2번인데 자, 왜 2번이냐? B-A를 수행하면 다시 말하면 6-3에서 3-6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상위 비트에서 캐리가 발생하지 않았죠? 자, 따라서 2번 정답인데 나머지 내용도 봐야 됩니다. 캐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A는 B보다 작은 수이다. 아니죠. A가 큰 수죠. 그죠? 6-3의 형태니까 요놈이 A니까 A가 큰 수고 B가 작은 수입니다. 따라서 1번 틀린 거예요. A 더하기 B를 수행하면 최상위 비트에서 캐리가 발생한다. 자, 이 부분은 자, 틀린 거죠. A 더하기 B를 수행하면 최상위 비트에서 캐리가 발생한다. A-B를 수행할 때 캐리 비트가 발생하는 거지 반드시 A 더하기 B를 했을 때 캐리가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6-1이다.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A와 B를 한번 더해 보세요. 자, 6 플러스 1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버려요? 0-1-1-0이 6이고 자, 1이면 0-0-0-1이니까 1-1-1-0이 되잖아요. 어때요? 자료올림수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이건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틀렸고요. A-B의 결과에 캐리를 제거하고 자, 1을 더해주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틀렸죠? 이거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1의 보수 표현이에요. 1의 보수일 때 자료올림수 1을 다시 더해주는 거지 문제에서는 2의 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1을 더해주는 게 아니죠. A-B의 결과에 캐리를 그냥 제거하면 그죠? 제거하게 되면 바로 그 값이 최종 결과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최종 자료올림수가 발생해요. 2의 보수 연산할 때. 그런데 작은 값에서 거꾸로 큰 값을 빼주게 되면 자료올림수가 거꾸로 0이 돼버립니다. 이 원리를 꼭 이해하세요. 따라서 이 경우는 A가 B보다 큰 경우예요. 따라서 B-A를 하게 되면 자료올림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4번이 틀린 이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1의 보수일 때예요. 2의 보수는 최종 자료올림수가 나왔을 때 자료올림수를 그냥 버려버리면 최종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 2를 다시 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 틀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진법과 또는 보수와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물론
보수 문제는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진법 변환 관련된 문제는 기사산업기사에서는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전산직이나 계리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든 문제들 명확하게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그냥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 정리하시고 복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